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가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진난 때 명장 권율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율 장군은 1537년 경기도 강화도부 서안면 연동, 현재의 인천광역시 강원시라면 엘리에서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권철과 어머니 창녕조씨 조승현의 딸 사이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험을 선초의 유학자이며 조선교육공신 군군이 역대적으로 빼앗는 집안 출신입니다. 소시적 일화를 보면 왠지 대인군자가 풍부가 느껴지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세 때 한 번은 어머니가 하얀 비단 옷을 새로 지어주며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입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어복은 몸만 가리면 되지 뭘 하러 남의 시선을 생각합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버지 권처럼 이 얘기를 듣고 비번 인물이 되리라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가문 늦었고 나름대로 똑똑했던 모양이지만 특이하게도 40살이 되도록 관직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권율에게 과거를 보든지 10번 이름을 써서 관직이라도 얻든지 해야지. 자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권율이 말했습니다. 인을 타고 보면 나이 80에 현대라도 오히려 천하를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했는데 아직 내 나이가 태국망이 반도 안 되는 데다가 능력까지 미치지 못하다. 어찌 출세가 늦은 걸 걱정하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어울려 전국을 여행하거나 지리를 연구하는 등 한장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뱃슬길의 뜻을 듣게 된 이유는 아버지 권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권철은 죽기 직전에 막내 아들 권율을 빤히 쳐다보며 네가 널 낳았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말에 깨달은 바가 있어 아버지 상을 치르고 금강산에 들어가 과거 급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벼슬게 늦게 올라 1580년 선조 15년에 식명시문과에 병과 15위로 급제하여 숙만 정자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46세였습니다. 그 후에 죽은 영의정의 아들이자 현재 콜레트리 진동시인에서 성질은 빠른 편이라고 편이었습니다. 전라도 도사 예조장남, 호조장남, 정호품, 경판관 등을 거쳤습니다. 1590년 유성룡과 윤덕수의 추천을 받은 권율은 호조정당에서 의주목사로 전급 발탁되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늦게 출세한 데다가 문관 출시다 보니까 부하들 중에는 권율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590년법에 베이징에 간 약관들이 유언비어를 받들어 유통지역을 우선하게 했다는 말이 나와서 공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권율로 사건이 불똥을 맞아 파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4월 임진왜란의 패자 선조는 권율이 능력이 있다는 신하들이 간언을 듣고 다시 교행계제로도 광주 목사에 임명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내락이 목사는 지금으로 치면 큰 시의 시장입니다. 광주자치단체장 개념은 아닙니다. 수원시장 정도가 목사 느낌입니다. 즉 광주 목사는 지금의 광주시장 아니고 대략 해방 후 전남도청 소재지 시절의 광주시장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북상하자 전라도 순천자 이경 방어사 광정 등을 붙들어 권한군 5만여 명을 모집하여 한장으로 북상하였습니다. 이때 권율은 방어사 과격의 경기장 자기로 함께 북상하였습니다. 권한군이 수원청지를 이곳에 지인을 친 속으로 일본군이 공격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기 세대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 적과의 싸움에서 병력을 성하지 말고 정을 건너 임정을 막아서 서쪽 길을 튼튼히 하여 군장미를 운반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보장한 다음에 적의 틈을 씻어비면서 조정의 명을 기다릴 이 점에 신중을
수가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바로 이런 척이 조선군 제대의 권력으로 유명한 용인 전투 도전은 조선군 속에서도 건전한 통솔력을 발휘해 세계 부대를 완전히 수습하여 인비로 무사히 돌아와 후위를 개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남원에서 2천여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북진 계획을 개짜 수립하였습니다. 이무로 일본은 한양을 점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장악해 나갔으나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세군의 반격으로 인해 보급 내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일본군 수뇌부는 국장지대인 전라도 군대를 보내 점거에 병창 개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대의 중상관은 전국시대의 지장 모토나리 셋째 아들로 유명한 약가와 닭각계 소식을 들은 호남지역의 조선군이 대응하여 음산의 이치고개 시인은 웅치고개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권제는 동부 황진과 함께 이치를 맡아 쳐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 전 황진이 청해맞아 대난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이 이 틈을 노려 조선군이 설치한 인책을 부수고 쳐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권제는 병사들을 격려하여 저항에 대하였고 결국 일본군을 몰려왔습니다. 이 전투로 전라도가 보존되어 반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권제는 현재 도지사급인 전라도 관찰사 겸 군치 임시 직책에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11도 우선 수복을 꾀하여 1만의 병사를 이끌고 직선까지 북상하였습니다. 당시 제철사였던 정철이 군령 문제 때문에 관내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주저하다가 행정에서 북상하라는 명령을 받고 계속 북진하였습니다. 이때 선조는 권율에게 검을 보내며 명령에 불러온 자가 있으면 이 칼로 베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권율 본인은 자신의 최대 업적을 이치전투라고 자평하였습니다. 전쟁이 그 판단을 볼 줄 아는 총상관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괜히 조선의 동원서가 된 게 아닙니다. 1592년 10월 북진하던 권제는 성급하게 북상했다가 피해를 본 용인전투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 우선 수원이 독선산성에 조달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군 대장 오키타이 히데이에는 비호를 염려해 한양에 조달하는 군대를 독선산성으로 보내어 성군대 지행시하고 성군의 농성선 조선군을 포위하였습니다. 대체로 10월에 기록되었지만 난명 참락은 10월 18일에서 11월 이전에 전투를 치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공성이 예치한 채 일본군은 독성산성으로 들어가는 물을 끊어 지고전을 펼쳤습니다. 권제는 이바 야반매 기병대로 원정에 물을 막은 제방을 걸고 일본군 전장을 불태우는 등 우위의 국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전라도 전리현이 병력을 이끌고 북상하였습니다. 일본군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적이 물러나자 권제는 전객기병 1000여 명을 풀어 적의 대로를 기소하여 큰 장과를 올렸습니다. 8권 소속의 다임매인 낙하과 해대 마사는 일본 측 기록에 1590년 11월 수원 부근에서 배상을 하다가 조선군에 공격받아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조선군이 독선산성의 안팎에서 유격전을 펼치던 이 무렵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조선 안교실로에는 낙하과 해대 마사를 포로로 잡아 전쟁이 끝난 후 명나라를 압송시켰고 1599년 만력제에게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야사에서는 일본군이 농성하는 조선군의 제왕이 거세자 독선산성에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독선산성에는 물이 끼어서나 권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말로 싣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이 관광을 멀리서 지켜본 예장은 독선산성에 물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중 하나의 세마역의 이름이 현재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도 해당 지역은 세마대라고 불립니다. 세마란 말은
자체가 말을 쉰다는 뜻으로 적전선상의 시행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맹단의 홍구가 합사의 함량을 탈환하기 위해 저방장 저격을 보내 왔다간 곳을 탐색하다가 행주산성을 매색을 당하였습니다. 적응에게 명하니 목적을 세운 후 한강을 더하여 평소를 행주산성을 옮기는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산선생의 소수의 병사를 남긴 채 대공에 남은 것처럼 예정하고 불시에 행중산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행군단장 4천여 명을 뽑아 전란 형사 선거에게 맡겨 시흥으로 보내 적군을 견제하게 하였습니다. 행중산성으로 병정을 옮기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줄 알았던 명단하고는 백제군 전투에서 참패하고 그대로 행정부 후퇴하였습니다. 이에 행주산성에 신경 쓰는 일본군은 승기를 몰아 3만여 연합 병력으로 행주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건진을 때에는 통솔력과 3,000명에 불과한 병사들이 전쟁 끝에 이를 물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행주 대책입니다. 건진의 행주산성이 입구와 차원 배수진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따라 각종 하얀부위와 병력을 밀접하게 잘 배치하고 그 앞에 목책을 설치하여 이 목책을 방패 삼으시는 두 전에 이미 기가 막힌 포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권대는 회차와 전기전을 강력한 화염 무기를 미리 잘 준비해 놨다가 일본군이 몰려오자 무자비한 화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는 우키타의 헤데이와 이시다 미치나리의 동설력이 막장 수준이란 일본군 빈매천 전력 한번 써보지 못하고 결국 패하게 됐습니다. 원자리 적절히 대처하고 보급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착하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행류 대치에서 승리한 후 권율은 적의 지침을 경계하여 행주산성을 오래 견디기 어려운 곳으로 판단해 파주산성을 옮겨가서 도운수 김명원, 보운수 이빈 등과 선을 지켰습니다. 이후 맹나라 일본 간의 강화 협상이 진행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휴전 상태로 들어가자 군사를 끌고 임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으로 1593년 2월 권율은 보운수에 임명되어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선조는 행류 대책 후 빠르게 도운수 김명원을 교체하고자 하였습니다. 백제관 전투 이후 명나라의 강화 교섭 제도에 대하여 조선 조정의 반대 입장을 제대로 제안하지 못하는 일성형과 김명원에 대한 불만 및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권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김명의 사실 관계를 제대로 하게 않고 섣불리 징계를 올려 장수 신각을 잘못 죽게 만든 경력도 있었습니다. 선조는 무슨 트집을 잡든 김명원만을 자르고 싶어 하였습니다. 김명원은 군정 사무에 능했지만 지휘 능력은 낙제였습니다. 유수한 성품 탓에 장수를 정제에도 매일을 먹었습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범회사에서는 권진의 경기지역의 지형 기물과 군사 정세를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우수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병의 실제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93년 4월 이후부터는 한동안 군사지휘권을 정전대로 유지됐지만 권율이 첼로도 광부를 이끌고 의병까지 관정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지휘권은 권율에게 있었습니다. 도원수로서 한동안 조선의 군부를 정벌하다가 1516년 동항병을 직결 처벌한 죄를 받아 해직되었습니다. 곧바로 재임되어 한성 한년 충청도 감찰사생을 거쳐 재차 도운수가 되었습니다. 도운수가 된 권율이었지만 그 활동을 꺼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임진 이런 때부터 강화 교섭 기간 중에 냉고지 일본 공격을 금지하는 바람에 권질은 마음대로 일본군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들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해가는 바에 대한 골무를 알아야 하였습니다. 또한 강화 해담 때문에 조선군이 공격에 해이해져서 병력이 와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신경 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안팎에서 권질은 도운수로서 물러가다는 비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율도 별로 한계 없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권율이 무능함이라기보다
임진왕마다 다르게 정유철하는 경성의 계획을 제어하여 전체적으로 국지선 상황이 감화였습니다. 개발된 수공과 다르게 역지에서는 딱히 공격적으로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10만 정도나 와 있으나 1594년에 걸쳐 기근이 발생한 상황에서 병능 일시대의 조선군이 그 근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에는 인공 군반에서 11만이 표백파병대 역전에 주력이 되었습니다. 권율을 해외에 있는 구사들이 2만에서 3만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명랑해전 이후로 일본군이 다시 방어전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조선군만에는 요새 탈밖에 이후로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울산 성천대에서 태강 가구로 들어온 일본 지역물 연판 것만 보더라도 권율이 무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순신 시전도처럼 다이나마한 할 수 없는 상황에게 상대적으로 한계가 없어 보일 뿐입니다. 완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맹구에 참전하지 않는 전투에서는 일본을 계속 격파해서 전국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1597년 전략 정유재를 열어하자 일본이 북상을 차단하기 위해 명나라 장군 마귀와 함께 울산에 주둔 울산성 전투에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군 양호의 갑작스러운 태강 명령 때문에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순천 애교성 전투에서도 참전하여 이순신과 함께 새롭게 핵격으로 권현시 위겐나가를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쟁의 학대를 꾸리던 명나라 육군 제독 유정의 비협조를 실패하였습니다. 위활이 끝나자 권열은 전난 중에 계획을 소진한 터신이 곧 사퇴하였습니다. 자리에 눕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799년 7월 6일 차택에서 향년 63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습니다. 사후 선무 1등 공신이 된 뒤에는 도건수 대전과가 크게 돋보이지 않아 이에 따른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이순신과 함께 임진왜란이 이를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명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권열의 묘한 경기도 양주시 정면에 있으며 경기도 긴정물 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권진 장군묘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권열 집안의 가정묘입니다. 권열의 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전부인이 장영철씨와 후부인이 죽선 박씨가 안양되어 있습니다. 권열 내의 묘 뒤편으로는 형 권성과 아버지 권철 내의 묘가 있습니다. 이상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는 명장 권열,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권율 장군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